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문제풀이 399선 제10강 시간으로서 91번부터 100번까지의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9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91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무효인 경우에는 특정인의 주장이 없어도 당연히 효력이 없으나, 그렇죠, 무효니까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자의 주장,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효력이 없어진다. 맞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의사 무능각자의 행위와 반사회 질서의 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예, 절대적 무효. 제3자 보호비 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나 허위표시의 경우는 상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즉 서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세 번째,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취소권자의 단독 의사표시에 의하며, 그렇죠, 취소권은 취소권자가 취소한다고 하면 바로 그 권리가 형성이 되는 형성권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취소권만의 승계는 불가합니다. 취소권만의 승계는 불가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틀린 질문이고요. 4.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 효과가 없으나 취소는 소급하여 법률 효과가 소멸한다. 그렇죠. 계약 시점으로 소급해서, 아니 법률 행위시로 소급해서 법률 효과가 소멸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미성년자의 행위, 사기나 강박에 의한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무효, 취소,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 절대적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을 해도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 추인해봐야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상대적 무효인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새로운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가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은 안 한다는 얘기죠. 소급하지 않는다. 유효는 되더라도 틀렸고요. 3. 법률 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법률 행위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부 무효예요. 일부 무효가 아니라 전부 무효입니다. 틀렸죠. 4. 법률 행위의 일부가 취소되는 경우, 일부만 취소되는 경우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답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있다가 판례입니다. 5.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이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취소 같은 경우는 법률 행위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이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틀렸죠? 다 X고 하나만 옳은 것이니까 92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3번. 다음 중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매매 계약이 아닌 것은 보겠습니다.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경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자, 무효. 두 번째,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현재의 공경성을 잃은 경우. 자, 이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역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한 예로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죠. 이 경우도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죠. 두 개 다. 103조, 104조. 3. 청약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승낙한 경우, 이 승낙자가 청약한 사람이 의사표시할 마음이 없는데 그 의사표시한 걸 아는 거예요. 비진의 의사표시면. 그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물론 이건 상대적 무효지만 어쨌든 무효입니다. 목적물이 확정될 수 없어. 그러면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인 겁니다. 자, 계약 시점에는 목적물이 확정될 수 없어도 이행할 시점에는 확정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5. 타인 소유물을 목적물로 해 체결된 경우. 타인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이 목적물 특정된 것이고 이걸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이거는 무효나 취소가 아닌 거예요. 이건 유효한 법률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타인의 권리를 매도하는 경우라면 그 매도인은 타인의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의무를 실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매매 계약이 아닌 것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94번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이의 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1.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맞습니다. 이때는 법정 추인된 겁니다. 2.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예, 역시 법정 추인된 거고요. 3. 상대방이 취소권자 이행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이 아니라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가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이 된다. X.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예, 법정 추인 맞고요. 5.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 법정 추인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것을 고르니까 9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5. 다음 법률 행위 중 그 효력이 다른 것은, 자 보겠습니다. 처와 이혼하면서 재혼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반사회 질서 행위라 이건 절대 무효입니다. 절대 무효. 절대 무효. 두 번째, 첩생활의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아파트 증여계약. 이거 아파트 증여계약은 이 첩생활 조건, 유지 이런 것들이 벌써 반사의 질서 아닙니까? 그럼 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이 전체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절대 무효. 반사의 질서 행위로서 절대 무효. 3. 성년인 갑이 성년자예요. 아버지의 도자기로 허락 없이 몰래 아버지를 대리하여 의뢰가 팔았어요. 무권 대리죠. 아버지가 추인을 거절하면 이거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 자, 갑이 외상대금으로 자신의 집을 의뢰에게 팔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바로 하루 전에, 자 체결하기 전이에요. 지금 주택이 화재로 타버렸네. 자, 그럼 매매 목적물이 없죠. 체결한 다음날 주택이 화재로 타버렸으면 후발적 불능이지만 이건 하루 전, 체결하기 전에 타버렸으니까 원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 무효란 얘기죠. 계약이 성립이 안 하는 겁니다.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이니까. 5. 미성년자인 갑이 부모 동의 없이 핸드폰을 구입하였는데 아버지가 1회 할부금만 지급했어요. 자, 1회 할부금 지급. 그러면 이거는 법정 대리인이 법정 추인을 한 거예요. 이행을 했기 때문에. 자, 법정 추인이 되면 뭐가 된다?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추인을 했으니까. 다 무효야. 그런데 5번만 유효야. 그러면 효력이 다른 건 뭐예요? 95번에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96번 문제입니다. 96.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계약의 해제, 소급효 인정되고요. 2.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역시 소급효 인정됩니다. 3. 착오에 의한 매매 계약의 취소하니까 소급 인정되고요. 4.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 행위의 추인, 이것은 미래입니다. 미래효. 즉, 이 경우에는 장래, 즉 미래 또는 장래라고 그러는데,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 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거로 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매매 계약의 취소 역시 소급효 인정이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96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7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서 이 동산을 파는데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했는데 소유권을 잠시 유보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잔금을 다 줄 때까지는 소유권을 유보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소유권 유보에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가 아니라 정지죠. 잔금을 다 갚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정지 조건부입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주되는 예로 추정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자, 틀렸고요. 세 번째,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이어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자, 4. 조건부 법률 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일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No. 조건도 무효고 법률 행위 자체도 무효입니다. 틀렸죠? 분리할 수가 없어요. 5.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장을 해야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주장을 하지 않으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진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하나 빠져 있죠. 바로 상대방이 조건을 성취한 것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문장이 빠져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은 이니까 97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건의 성취 여부가 아직 미정, 결정이 안 돼서도 그러한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두 번째,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 가등기예요. 허용됩니다.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즉 정지조건부니까 매매계약을 할 때 돈을 다 완납을 하면 그때 넘겨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 가등기 가능합니다. 근데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자, 3번. 조건이 성취된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가 아니라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무효가 됩니다. 효력을 잃긴 잃는데 소급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자, 네 번째.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반사의 질서 법률 행위죠. 반하면 이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이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조건만 없는 게 아니라,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틀렸죠? 이것도 틀리고. 5번. 존속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 기한부 법률 행위다. 불확정 기한부가 아니라 기한에 정함이 없는 겁니다. 기한에 정함이 없는 법률 행위입니다. 틀렸죠? 다 X고 하나만 O, 즉 옳은 것을 구하니까 9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9번.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자,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다니까 주장을 해야만 조건이 성취되는 거지, 주장을 안 하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맞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자,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경우 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된 거예요. 자, 해제 조건이고 법률행위의 조건이 이미 성취, 기성 조건이라는 얘기죠. 기성, 이미 이룰정. 이미 이룰수가 플러스라고 표시할 수 있고, 해제는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무효라는 얘기죠.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무효로 된다. 틀렸죠?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불능이죠, 불능. 불능인 경우, 자, 마이너스고, 정지조건은 플러스라고 우리가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즉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무효이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맞습니다. 3.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이익이 좀 빠져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구하니까 99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번.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의 A 토지를 정지 조건부로 매도하기로 하였다. 조건 성취 전에 을이 A 토지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맞는 것은, 자, 이 뭔 얘기냐면 갑이 을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매도를 했는데 조건이 달려있는 매도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아직 조건 성취가 안 된 상태에서 병이 조건이 성취되면 매도하겠다. 이 조건 있는 상태로 또 매도를 한 겁니다. 조건은 여전히 성취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1. 을과 병의 매매계약. 을과 병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유효. 둘은 그걸 알고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은 유효이고 을은 병에게 담보 책임. 그렇죠. 이 조건을 성취시켜서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도담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3. 갑은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을 취소시킬 수도 있다. 아니죠. 갑은 그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고 갑은 만약 이 조건이 성취되면 을에게 주면 을은 그냥 병에게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킬 수 없다. 별개의 계약입니다. 조건 불성취의 경우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은 그 순간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아니죠. 조건 불성취가 되면 애초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겁니다. 조건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틀렸고요. 5. 조건이 성취되어도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죠. 조건이 성취되면 을과 매매 계약은 확실히 성립을 하죠. 왜? 그때 넘겨주면 되니까. 틀렸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맞는 것을 구하니까 100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10강으로서 91번부터 100번까지 풀었습니다. 오늘로써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4분의 1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아직 4분의 3 남았는데 계속 꾸준히 공부해 주실 것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